자, 부동산 중개업은 기다리는 직업인가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자가 있어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우리는 그거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직업이죠. 그냥 단순하게 연결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사실 중간에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유통하고도 매우 관련이 깊은 직업이에요. 유통업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유통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유통이잖아요. 유통. 근데 사실 유통보다 좀 복잡하고 뭐 저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유통이란 측면만 지켜보려고 해요. 살펴보려고 해요. 자, 부동산 중개업을 유통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직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개업은 결국은 생산자를 찾아가고 소비자를 찾아가야죠. 그쵸? 생산자를 찾아가고 소비자를 찾아가야죠. 많은 유통하시는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실제 자, 니네도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아. 유통이잖아. 그지? 부동산이란 유통하는 직업이잖아. 그런데 니넨 왜 망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뜬금없었어요. 왜 망하냐 그러길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왜 망해요? 왜 망해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우리는 재고 때문에 망하거든. 재고. 근데 니넨 재고도 없잖아. 재고 있어요? 재고도 없잖아요. 근데 왜 망해요? 기다려서 망해. 매도자가 생산자가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죽도록 기다려. 이거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기다리면 망한다는 걸 망할 때 깨달아요. 유통을 하시는 분도 뭐 해요? 어디에 더 좋은 매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뭐 해요? 계속 찾아다니죠. 그죠? 계속 찾아다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그 물건을 떼다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내놓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개업 아무것도 안 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에 부동산 중개업은 수동적으로 해도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나 봐, 중개업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일선의 중개사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기회가 없어서 또는 입지가 안 좋아서 경쟁자가 생겨서 경기가 안 좋아서 스킬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참 대요. 쩐이 모자라서 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개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려서 그래요. 기다려서 그래요. 찾아가야 하는데 기다려서 그래요.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찾아오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다니 우리는 고객을 기다리는 직업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생산자는 어디 있고 소비자는 어디 있어요? 매수자는 어디 있고 매도자는 어디 있죠? 임대인은 어디 있고 임차인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방법들이에요. 네. 중개업소를 하다가 운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망하더라도 뭐는 남아야 돼요? 경험은 남아야 되거든.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망한 경험, 망했다라는 것 자체만은 경험이 안 돼요. 중개업소가 운영을 하다가 망했더라도 반드시 남아야 될 경험이 하나 있어요. 뭐? 손님 만나본 경험, 고객 상담해본 경험, 이건 남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오픈해도 또 망할 뿐이죠. 그럼 고객 만나본 경험, 손님 만나본 경험,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뭐?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죠. 부동산 중개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라는 부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라는 거 사실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일선의 중개업소는요, 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일단 근면하지도 않아. 근면하지도 않아요. 근면하지 않은 사업자가 망하면 불쌍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서 가서 불쌍하다는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해야 돼요? 근면, 부지런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열심히 할 거냐,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워밍업 조금씩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본 게임 들어가면 막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그거예요. 모든 걸 다 못해요. 입장과 처지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원큐에 해결하겠다? 한 가지 확실한 답은요, 그걸 모든 걸 다 한 큐에, 원큐에 해결하면요, 중개업으로 돈 버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아마 퇴근을 안 해야 될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게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문제는 대표님들이 얼만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나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선택,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드리는 수많은 방법들이 대표님들에게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하나씩 꼽아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꼽아서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블로그 하나에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글을 써서 문의를 어떻게 받을 건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또 남아요. 자, 우리는 이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블로그 따위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은 많아요. 문제는 어떻게 글을 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의를 받을 거냐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는 차별화라고 얘기를 또 해요. 차별화. 남들과 무엇가 달라서 나에게 연락이 오게 할 것이냐. 차별화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다루는 단어가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차별화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유튜브 강의를 하죠.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를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가장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런 걸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지역에도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수반이 돼야 돼요. 또는 내가 직접 해야 될까요? 혹시 직원을 시키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또 역시 뭐가 돼야 되냐면 할 줄 알아야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강의 시간에 대표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방향의 목적은요, 일단 이 강의 시간에는요 5만 가지를 다 알려드려요. 뭐 그냥 단순하게 저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려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요, 아, 이건 나한테 안 맞을지도 몰라 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일단 강의 시간에는 끝까지 다 가세요. 어떤 게 갑자기 나한테 맞을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다 해보자고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됐고요. 네, 됐고 끝까지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종강하면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지 다른 사람을 시킬지를 선택하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시킬 수 있는 거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시켜요. 솔직히 시켰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나요? 그럼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니?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없어. 없다 그랬죠? 없어요. 따라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됐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나이가 많아도 뭐?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예요? 특히 여기 여성분들 많으시죠? 연세에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직업군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그놈의 컴퓨터가 일생의 발목을 잡아. 여기서도 발목을 잡아. 여기서도. 우리 수업 중에 절반은 실습과 관련된 수업이에요. 컴퓨터 실습. 이 실습과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어. 왜? 젊은 분들은 날라다니고, 연세 있는 분들은 윈도우 버튼 누르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나오니까 환장하겠는 거지. 그러면 수업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수업은 그래서 저희는 초보자 기준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따라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1. 동영상으로 다 있어요. 어차피 초보자는요, 한 번 한다고 안 돼요. 제가 수업을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 번 한다고 안 돼.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걸 잘 다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학교에서 윈도우를 가르쳐 준 적 없고요. 엑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배워서 한 것들이에요. 학원을 다닌 적?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도 잘해요. 그럼 저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익히기 위해서. 그걸 알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오랜 시간 투자했다는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오른손에 마우스를 쥐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다루게 됐다는 건 뭐예요? 태생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잘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컴퓨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이제라도 해야겠죠. 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초보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려면 뭘 해야 돼요? 누군가가 어드바이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배워보겠다고 컴퓨터 학원에 가는 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다룰 컴퓨터는요, 컴퓨터 학원에서 다룰 만큼 고차원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 학원에는 없어. 오히려 주민센터 같은 데서 무료 컴퓨터 교실 뭐 이런 게 맞아, 차라리. 그렇다고 가라 그러면 또 거긴 또 시간이 안 맞고 일정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온라인 과정이에요. 온라인 과정. 그래서 저희 과정에는 크게 두 파트로 온라인 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변경되는 내용들을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온라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카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센 기초를 위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실습하다 보면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노트북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라고 해요. 물론 이 수업하는 동안, 연습하는 동안은 반드시 개인 노트북일 필요는 없어요. 하다가 자신감 붙으면 그때 가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노트북 갖고 오라니까 벌써부터 뭘 사야 되나, 어디서 사야 되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 되면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알려줘.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트북을 가지고 오면 실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보통 이론적인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해요. 그 다음에 완성은 다 돌아가서 하도록 돼 있어요. 집에 가서. 대부분의 완성은 집에 가서 하도록 돼 있어요. 효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수준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를 가입하고 홈페이지를 가입하게 해서 열어드리거든요. 그 안에 이런 것도 있어. 타자 치는 법. 그 열선가락으로 키보드 누르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동영상으로 있어요. 첨부 파일 올라가 있고, 프로그램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 수업하는데 독수리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 창피당해요. 아셨죠? 막 명박당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좀 따라와 줘야 수준 맞춰서 하죠. 우리는 기초 과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분명히. 하지만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강의들이 있어요. 10번 들어도 되고 100번 들어도 돼요. 새벽 2시에 들어도 되고 아침 6시에 들어도 돼요. 네, 언제든지 원하시면 익숙해질 때까지 보면 돼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네오비안의 독수리들이 블로그를 운영해서 월 2, 3천씩 버는 사람이 수두룩해. 수두룩하다고. 그러나 노력을 안 하면, 근면조차 하지 않으면 그건 구제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나라님도 안 되는 걸 저한테 방해하지 마시고, 나라님도 못하는 건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의지만 있으시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조 구성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조별 과제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좀 지나면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다 섞어서 일렬로 앉혀요. 옆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스태프들이 올라와서 다 봐줘요. 네,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들을 통해 그동안 부족하셨던 부분들, 알고 싶었으나 알기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는 강의 있잖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꼭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저 봐야 돼요? 라고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모르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다 또 대표님들은 너무 더 잘 된 게 지금 올해 새로 업데이트판이 올라가고 있어요. 업데이트판. 그래서 업데이트판만 잘 쫓아가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미리 예습해 갖고 오세요, 뭐 해 갖고 오세요 하는 게 다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중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컴퓨터에 대한 거는요, 우리 홈페이지 있어요. 별도로 카페 말고 홈페이지에 보면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려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온라인 명함 만들고 뭐 브리핑 자료 만들고 뭐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료 만들고 브리핑 자료 만들고 무슨 뭐 설명 뭐 저기 만들고 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컴퓨터로 풀셋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부터 컴퓨터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하시자는 대로 하나씩 잘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껐다 켜는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 하시더라고.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중개업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개업이 많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번에는요, 태도에 대한 부분을 또 보려고 해요. 태도. 자, 어떠한 태도로 중개업을 하는 게 좋을까? 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사진 속에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있네요. 그쵸? 근데 저분이 지금 잘 보면 비가 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비가 오는 상황. 그리고 비를 쫄딱 맞고 있네요. 우산도 안 쓰고. 그리고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데 표정은 어때요? 표정은 어때요? 세상 천지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저분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분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 그렇죠? 좀 유식한 말로는 뭐 광녀. 그다음에 좀 무식한 말로는 뭐라 그래요? 미친년이죠. 네. 네. 그런데 표정은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죠. 저렇게 정신이 조금 까락까락한 사람들이 보면 꼭 이렇게 머리에 꽃들을 꽂고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산에 가면 꽃을 꽂아서 머리에 꽂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안 찍으려고 그러죠? 그다음 혹시라도 찍고 나면 잽싸게 빼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죠? 머리에 꼭 꽂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자, 제가 저 여성의 꽃을 확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여성의 꽃을 확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으로 돌아오죠?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저 행복은 깨지겠죠. 그죠? 그리고 꽃을 뺏은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아. 그죠? 뭐 하라고?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저 상황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저 상황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비정상이야. 비정상이라고. 정신이 나간 사람은 비정상적인 행동밖에 못해. 어떻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해. 그럼 다시 볼게요. 저 머리에 꽃이 뭘까요? 저 꽃에 사실 별명이 좀 있는데.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의 머리에 꽂혀 있는 저 꽃의 별명. 이게 뭘까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머리에 자존심을 꽉 꽂고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저걸 보면서 어때? 행복하지? 행복해.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꽃이 있으면 행복하고 꽃이 없으면 불행해요?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저 자존심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펴봐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저 자존심을 목숨과도 바꿔요. 그게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나였죠. 나였어요. 그러면 없으면 될까요? 없애버리면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자존심은 돈 버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존심은 돈을 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없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도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못 버려. 왜? 목숨하고도 바뀔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저걸 왜 지금 설명을 할까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사람과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강도의 스트레스일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상처를 입어서. 처음부터 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내가 이게 좋다 그랬는데 다른 거 하니까.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데 결정을 미루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가 상처를 받아. 어디에 상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세일즈맨 출신의 분들이 중개업을 하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능동적인 직업군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늘 찾아다녔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만나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상처들을 받아왔어. 그러면서 그분들은 중개업계에 오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중개업계에 와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안 받아.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상처를 안 받냐?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은. 또 이런 거 있어. 뭐 팔라 그랬는데 안 판. 뭐 사라 그랬는데 안 산. 그런 고객들로 하여금, 고객들 때문에 당신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상처받지 않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봐가지고 마음속에 굳은 살이 단단히 껴서 어지간히 상처받아갖고는 그냥 상처도 아니래요. 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제가 15년 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들었던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인문학이 발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새.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자존심은 상처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상처받을 일 투성이에요. 왜 상처를 받냐면, 난 나쁜 걸 하지 않았는데 수료하고 나서 뒤에서 제 욕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많아요. 나는 내 양심에 걸고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원칙에 한 번도 피해를 줘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다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심지어 이런 것도 해요. 누군가한테는 덧글 달아주고 누군가한테는 덧글 왜 안 달아줬냐 부터 시작해서, 덧글의 느낌표가 왜 쟤는 항상 2개고 나는 3개냐, 뭐 이런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막 뒤에서 얘기해. 그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제 귀에 들어올까요? 적나라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열받아,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가장 깔끔한 문제인데요, 저 역시도 그게 쉽지 않아서 잘 못 내려놓는 것 같아. 그래서 들으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21세기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얘기예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자존심은 상처받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출근하기 전에 집에다가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나오면 된다고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으면서 뭐예요? 자존심을 잘 꺼내서 선도가 유지되게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오시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이면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러면 적어도 내려놓을 순 없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내려놓겠다는 마음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해야 될 세 가지, 지금도 제가 꾸준하게 지키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아침에 물 먹으면서 나는 오늘 내 자존심을 여기다 놓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요? 거울을 보면서 웃어요. 네. 매일 아침 웃어요. 나중에 대표님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지만 표정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웃어서 좋은 표정을 만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웃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합니다. 집 밖을 나가요. 네. 대표님들도 뭔가 작은 습관, 성공을 위한 작은 습관, 우리가 하는 직업이 사람 만나는 직업이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 자존심은 두고 나온다. 좋은 예쁜 미소는 내가 만든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란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인다. 그러다 보면 실제 좋은 결과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것들이 습관이 되게끔, 내일부터 그것들이 습관화 되게끔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거를 나중에 하다가 그랬더니 어떤 대표님이 이런 얘기 해야지. 어떤 대표님이 그 노동 노총 땡땡 노총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거기 분이 계세요. 간부. 그분은 딱 표정을 보자마자 압권입니다. 절대 말 걸기 힘들게 생기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웃는 연습을 실제 했어. 네, 실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난처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매일 싸우는 직업이라서 거기가 2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니까 너 혹시 뭐 좋은 일 있냐? 라고 난감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시고 부동산 하시죠. 안 바뀌었으면 아무도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과 세일즈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많이 받죠. 사람들로 하여금 받는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극복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방법들을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존감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을 키운다.